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제2주차 화학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과제를 잘 해서 냈는데 과제 낸 현황 그 파일을 제가 이제 메일에서 다운받아서 한 폴더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 파일의 목록을 여기서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이 얼른 확인해 보세요. 그 파일 이름하고 메일 제목하고 양식에 맞게 적으라고 했는데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좀 있기는 합니다. 뭐, 과제를 안 낸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줌 수업할 때 그 주소를 몰라서 못 들어온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상적으로 첫 시간에 수강 신청이 돼 있으면 문자를 받았는데, 변경해서 온 학생에게는 내가 공지를 이용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추후 이제 공지를 했으니까. 뭐, 그래서 모든 경우에는 뭐, 결석으로 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더라도 과제는 친구들한테 물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어, 하여튼 공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과제를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이 제출을 해서, 검사를 해 봤는데, 이번 과제는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이었는데 두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화학과 그 화학의 그 세부 분야에 대한 그 목록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연결 상태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는 건데 원본은 이미 있었죠, 그렇죠? 요 원본을 참고로 해서 이 영어 제목을 한글로 바꿔서 여러분이 그려서 제출하는 거예요. 어, 여기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서 요 영어 제목 옆에다 한글로 적으면 보기에는 물론 좋지만 여러분이 손으로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각 학문들의 연결 상태를 그래도 좀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는데 이렇게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과제 낼 때도 직접 그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그리는 거는 볼펜으로 그려도 되지만 컴퓨터에 그냥 그 적당한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도 됩니다. 한글 이름을 쓸 때에 조금 어색한 이름들이 몇 개 있었어요. 어색한 이름들이 조금 있었는데, 음, 뭐 예를 들면, 뭐 이 물리학을 신체와 관련해서 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통계역학을 잠시 착각을 해서 정전기라는 단어로 해석한 그런 것도 있었고, 음, 뭐 수학은 명사죠. 수학이라는 거는 명사인데 수학의라고 쓴 경우도 있었고, 엔지니어링은 공학이라고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얘기하고자 하려는 거는 이 바이오 오게닉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생유기화학이에요. 생유기화학. 어, 뭐 생물 학하고 관련이 당연히 있겠죠. 무기화학하고는 그렇게 많이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유기화학이 밑에 또 있어요. 아마 이거는
이걸 만든 사람이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유기화학하고 관련이 있고, 유기는 화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생물학은 생화학 거쳐서 화학. 그래서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 똑같은 게 두 개나 있는데, 그쵸? 똑같은 게 여기 지금 두 개나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리는 거는 뭐 너무 원본에 충실한 그런 그 태도고, 이건 뭔가 좀 잘못이 있던지 좀 고쳐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만 쓰고 적절하게 연결 상태를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쪽으로 바꿔서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체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단지 연결 상태가 물리학밖에 없죠. 이제 화학에서 본다면은 물리학, 고체 물리, 고체 상태 물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 고체 물리를 이쪽 자리에 위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물리학하고 관련 있으니까 빈자리 여기도 있을 테니까 요 근처에다가 적절하게 여러분이 그려놨으면 좀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일상생활 루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그 내용, 화합물이나 화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적는 것도 있었는데, 뭐 향수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을 적은 사람도 있는데, 요거는 향수 자체는 화합물이 맞는데 향수가 퍼져나가는 현상은 화학적인 변화는 아니고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예요. 뭐 과제 내용에서 동떨어졌다, 아주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이제 뭘 알려줬냐면 카페 주소를 알려줬죠. 여기가 이제 카페 주소인데 지금 한번 거기를 가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화학이라는 게시판을 누르면 여러분이 낸 과제 중에 괜찮은 과제 하나를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각자 한번 나중에 보세요. 미리 보기로 지금 돼 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아까 말한 그 생유기화학 그게 이제 양쪽에 있었잖아요. 다 양쪽에 있는 걸로 했는데 이 학생은 하나만 이제 그리고 연결 상태는 원본하고 비슷하게 연결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재치 있고 잘 만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비슷한데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동영상을 목요일 9시부터 토요일 밤까지 여러분이 학습할 수가 있는데 우리 수업이 이제 목요일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목요일에 9시부터 들을 수 있으니까 목요일에 듣고 그날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여튼 과제는 그 내용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형식도 소홀히 하면은 안 돼요. 이게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력 있게 볼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주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다루는 거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깊이 하려는 경향이 있는 학생들도 좀 있기는 한데 이번 학기를 통해서 가능하면 워드 하나만이라도 잘 다룰 수 있도록 그 그림 같은 거 조작하는 거랑 좀 개별적으로 연습을 해서 과제를 할 때
이용하면은 좋겠습니다. 이 녹화 강의는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노트북의 화면에 직접 이제 써가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만 할 때는 웹캠이 잘 보이지만 화면을 젖히게 되면 이제 이 천장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얼굴은 첫 시간에 그냥 이렇게 초반에만 보여주는 걸로 하고 보통 강의할 때는 얼굴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닫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도 평가 요소가 되지만 언제 제출했느냐 하는 것도 같은 그 내용인 경우에 약간 먼저 낸 사람 거에 이점을 가산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정 안 되면 일요일까지라도 내면 좋은데 가능하면 일찍 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니까 첫 시간에도 알려준 내용이죠. 이건 알려준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화학책을 다운받았다. 오픈방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요. 여기도 했죠. 화학이 과학의 다른 학문하고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 교양백과 101이라고 하는 첫 번째로 소개한 교재의 그 제1장에 보면 원자와 원소라고 해서 그림처럼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처럼 작은 제목들이 이렇게 제1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내용은 그 책에 있는 것보다는 일반화학 책이나 인터넷의 자료를 좀 더 많이 활용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론과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주로 오늘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현대 원자론은 이제 물리학에 또는 수학에 대한 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배워야 좀 더 이해가 쉽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결과만 잠깐 그냥 써먹을 정도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대로 공부하지는 않을 거고요. 곧바로 이제 이 다음 편으로 쭉 넘어가면서 일장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가 이제 원자론인데, 이 파워포인트에는 이제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덜턴이 제기한 원자론을 적었습니다. 눈으로 얼른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한 30초 이내면은 다 확인을 하겠죠. 이런 원자론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요 원자론이 제기되기 될 때쯤, 그 몇 년 전쯤에 정량적인 실험이 이제 막 유행하면서 이 비슷한 시기에 차례대로 네 가지의 어떤 실험에 의한 법칙들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 또는 정비례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배수 비례의 법칙,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앞에가 좀 더 먼저 발표됐을 겁니다. 이 마지막 기체 반응의 법칙은 좀 다른 상황이고,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법칙이 발표되면서 돌턴이란 사람이, 이제 돌턴은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돌턴이란 사람이 이 모든 그 물질이라는 것은
원자론에서 제기한 이런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이 성립될 것이다. 원자로 돼 있다 하면서 이제 원자론을 제기를 해요. 이 원자론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이런 법칙들이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화학 반응에 있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뭐 질량이 보존된다 하는 거예요. 따로 뭐 적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또는 정비례 법칙, 그 다음에 배수비례 법칙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책 받은 거, 여러분이 받은 거를 이제 2장을 열면 오늘 강의한 내용들이 주로 2장에 있어요. 여기 보면 달턴의 원자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5가지, 여기서는 이제 5가지로 되어 있고 아까 PPT에서는 4가지인데 이 화면, 이 텍스트에서는 2번하고 3번을 지금 따로 분리했는데 PPT에서는 그거를 하나로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아주 그 작은 기본적인 입자의 원자로 되어 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 원자는 같은 원소면은 같은 원자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이 같다. 3번은 다른 원소면은 뭐 다른 원자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4번이 화합물에 대한 얘기인데, 화합물은 2가지 이상의 원자들이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 여기 보면 정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다. 주어진 화합물은 어디서 뭐 그 화합물을 가지고 왔건 간에 원소들의 그 질량비 또는 개수비가 일정하다. 자, 5번에서는 이제 화학 반응에서 이 원자들이 없어지거나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존에 있던 원자들이 결합이 끊어지고 다시 형성이 되면서 배열만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제 원자설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 원자설은 뭐 지금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 몇 가지 세부적인 것만 조금 수정을 하면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요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특별히 뭐 이렇게 설명할 그 내용이 없다 그랬죠. 화학 반응에 있어서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보존된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으니까 뭐 원자들이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면 당연히 질량이 보존될 수밖에 없겠죠. 그 위에가 이제 첫 번째가 정비례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인데, 여기 보니까 3가지 샘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3가지 샘플. 아이소옥테인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일정한 성분이라는 것, 일정한 조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이소옥테인이라고 하는 샘플이 A, B, C, 지금 3개가 준비되어 있죠. 아이소옥테인은 이제 탄화수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탄소와 수소가 뭘로 할까요? 탄소는 14.82g, 수소는 2.78g. 형광펜보다는 그냥 펜이 나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 B의 경우에는 탄소와 수소가 이러한 그 질량 B로 결합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샘플은 19.40g 대 3.64g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와 수소의 질량이 다른 양씩 있는 거지만 비율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수소분의 탄소 이런 식으로 결국은 수소가 1g이면은 탄소는 몇 g일까 하는 계산을 해보면 세 가지 샘플이 전부 다 5.33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소옥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옥테인 하는 것이 탄소가 8개라는 의미인데, 탄소가 8개고 수소가 18개 있는 분자 중에 이제 아이소옥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물질이나 이제 요즘으로 하는 그 분자식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탄소 하나의 원자량과 수소 하나의 원자량을 계산해서 8을 곱하고 18을 곱해서 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5.33 대 1.00이 나오겠죠. 당연히 원자설이 맞다면 일정 성분비가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질량 보존 법칙은 했고, 그 다음에 배수 비례 법칙이잖아요. 배수 비례 법칙은 여기 이탈릭체로 써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원소가 화합물을 만드는데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든다. 그럴 때 한 화합물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는 간단한 정수비가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구리하고 염소가 반응하는 거예요. 구리와 염소가 반응해서 화합물을 만드는데, 화합물이 두 가지 이상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이상, 두 가지 색깔이 지금 하나는 그린 결정, 하나는 브라운 결정이 생긴다고 하고, 각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구리 1g에 대해서 염소가 하나는 0.58g, 다른 하나는 구리 1g에 대해서 염소가 1.116g 비율로, 방금 전에 얘기한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비율로 항상 결합한다. 그러니까 구리 1g을 고정을 하면 그린 색깔은 0.58, 브라운 색깔은 1.116g이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 0.58과 1.116의 비가 간단하게 1대2예요. 위에 거 먼저 하면 2대1,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된다. 왜 그러냐? 구리와 염소가 결합할 때 어떤 경우에는 CuCl이라는 화학식을 갖고 어떤 경우에는 CuCl2라고 하는 화학식을 가져요. 뭐 분자식이라고도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구리를 한 개로 고정하면 염소가 1대 2의 비율로 결합이 되어 있고, 아니면 염소 양을 뭐 두 개씩 고정했다 그러면 구리가 이번에는 2대 1의 비율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이 생길 때 어차피
이 화합물이라는 것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의해서 정수비로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하나의 원자 또는 원소를 고정하면 다른 원소는 정수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철과 산소가 반응한다. 어떤 거는 FeO, 어떤 거는 Fe2O3. 좀 복잡한 화합물 중에 Fe3O4. 하여간 이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인데, 그럼 철을 만약에 뭐 한 개로 고정한다. 그럼 그때 산소의 개수가 1개, 2분의 3개, 3분의 4개. 좀 분수가 나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철을 만약에 6개라고 생각하고 산소가 몇 개씩 결합됐느냐 보면은 6개, 공배수 따지면 9개, 8개 해서 6대 9대 8 해서 간단한 정수비가 이제 나오겠죠. 물론 산소를 고정하고 철의 비율을 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배수비례 법칙이에요. 배수비례 법칙이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나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전부 다 원자라는 모델을 도입해서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그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원자론이 기초가 되기는 하지만 그거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결합을 시켜야지만 그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그냥 이름만 소개를 하고 설명은 그냥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빨간 색깔로 동위 원소라고 적어 놨는데 같은 종류의 원소라고 해도 이제 같은 종류의 원소는 모든 성질이 같다고 돼 있는데, 그쵸? 같은 원자로 돼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원자에 대한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같은 종류의 원소라고 하더라도 질량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 그 질량이 다른 원소들을 동위 원소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달턴의 원자론이 제기돼서 이런 법칙들을 잘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첨단 하여튼 정밀한 그런 실험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원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실험이 이제 막 수행이 되면서 원자도 더 그거보다 작은 입자들로 돼 있다는 게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을 해요. 제일 처음에 이제 톰슨이란 사람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전자는 원자보다도 한 2000분의 1 정도 질량으로 봤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입자 전하를 띠고 있다 하는 거고 이 원자에서 전자를 제외한 부분은 우리는 핵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은 이 핵도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존재를 이제 뭐 찾아내거나 언급한 사람이 러더포드와 체드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뭐 밀리칸의 실험도 있고 그 실험들을 잘 이제 해석을 해서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들의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내용을 일일이 또 설명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사람 이름만 언급을 했어요.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의 발견 이런 거와 관련 있는 사람들 톰슨, 러더포드, 체드윅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원자가 있으면 핵과 전자로 돼 있다. 전자가 훨씬 가볍습니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핵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아주 미량의 질량을 전자가 차지하고 있어요. 핵은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다. 그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들의 그 물리적인 성질을 보면 이제 입자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고 또 전하를 띠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하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뭐 하는 건데 질량은 원래 킬로그램 단위로 해야 되고 전하량은 쿨롱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숫자들이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인 양으로 바꿔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질량은 상대 질량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원자 질량 단위라는 걸 씁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양성자는 이렇게, 중성자는 1.00867, 전자는 0.00055. 정밀하게 재면 다 다르지만 소수 첫째 자리까지 쓴다. 그럼 얘는 1.0, 1.0, 0.0이에요. 결국은 뭐 1, 1, 0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 원자가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원자의 질량을 알고 싶으면 전자는 무시해도 되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똑같은 1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수만 알면 되겠죠. 뭐 둘 다 10개씩 있다. 그러면은 양성자가 10이란 질량, 중성자가 10이란 질량에서 뭐 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자가 있으면 질량을 그냥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하는 걸로 끝난다. 그래서 우린 그거를 질량수라 그래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로 표시한다. 전하량은 이제 전자 하나를 마이너스 1로 봤을 때 양성자는 플러스 1이고 중성자는 말 그대로 0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은 개수로 모여 있으면 상쇄돼서 중성이 될 것이고 전자가 더 많으면 음이온, 전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양이온으로 존재한다. 이 원자에서 양성자는 핵과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양성자가 이동을 거의 안 해요. 대신에 전자는 외부에 있으니까 이제 원자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다른 원자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성으로 있는 거지만 외부에서 전자가 오면 음이온이 되고 전자가 없어지면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동위 원소들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표시를 해요. 원소 기호를 적죠. 원소 기호. 좌측 아래에 양성자의 개수를 적는데 이걸 우리는 특별히 원자 번호라고 해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이면서 핵의 전하다. 좌측 상단에는 질량수가 됩니다. 질량수는 앞에 얘기했죠.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것이다. 나중에 이제 원자 번호는 생략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원소 기호 하나마다 원자 번호가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주기율표를 보면 언제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만약에 이 염소가 전하를 띠고 있다 그러면은 음이온을 띠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음이온으로 마이너스 1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소듐이
11번에 23인데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이렇게 표시하고, 뭐, 두 개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어떤 원소가 전자를 두 개 잃어버리면 2 플러스, 두 개를 받으면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런 동위 원소의 표시만 있으면, 원자 번호가 얼마, 여기 보고, 양성자 개수가 몇 개, 이거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질량수는 여기 자동으로 적혀 있을 거고, 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건데, 양성자가 여기 있으니까 35에서 17을 빼면 18이 되는데, 이게 중성자의 개수예요. 전자의 개수는, 이 전체가 지금 중성이면 전자도 17개인데, 이렇게 음이온을 띄고 있으면 하나가 어디서 왔구나 해서 18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감을 하면 됩니다. 전하에 해당하는 것만큼.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애초부터 뭐 포기를 해서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양들이 동위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위 원소들의 경우에는 그 원자량도 이제 평균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가중 평균이라고 해서 존재하는 비율이 포함이 되겠죠. 여기 보면 원자 질량이라고 해서 동위 원소의 경우에 원자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에요. I는 동위 원소의 종류만큼의 숫자가 해당이 될 거고, 보니까 존재하는 비율 곱하기 동위 원소의 질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라는 거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퍼센트가 아니고 비율로 나타낸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두 개의 동위 원소로 되어 있는 붕소라는 원소를 생각을 하면 이제 데이터가 다음처럼 주어집니다. B10 그러면 여러분 알겠죠? 붕소인데 5번인데 질량수가 10인 거. 여기는 질량수가 11인 거예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질량이 10.0, 11.0이지만 아까 말한 그 다섯째 자리까지 정밀하게 이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질량 10자리의 붕소는 10.0129 AMU이면서 퍼센트로는 19.9%. 그러니까 분율로 하면 0.199가 돼요. 두 번째인 붕소 11자리는 질량은 11.0093 AMU이고 존재하는 퍼센트는 80.1%. 프락셔널 어벤던스로 하면 0.801이 되겠죠. 그래서 붕소의 평균 질량, 평균 원자량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분율에다가 질량 각각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러면 10.81 AMU다. 이 값이 주기율표에 이제 등장하는 그 원자량, 주기율표는 평균 원자량이기 때문에 이 값이 이제 실리게 되는 거예요. 뭐 더 이렇게 진행할 내용은 오늘은 별로 없는데, 하나만 더 여기 3페이지 내려가면 뭐 예제가 여기 좀 더 있고요. 보니까 어떤 그 링크를 연결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떠요. 동위 원소와 원자량, 원자 질량.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쪽을 연습했으니까, 동위 원소를 클릭을 하면, 요 앞에 있는 요 2주기까지 10개의 원소에 대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기율표에서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소를 할까요? 수소를 현재 돼 있으니까 수소가 요거 양성자만 하나 있는 거고 전자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림에는. 그러면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되고 원자 번호 1에 질량 1.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전체 수소의 99.9885%다. 여기다 양성자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제 질량이 하나 늘어나죠. 요거는 지구상에 요만한 퍼센트로 존재해요. 양성자를 또 하나 추가하면 질량이 3짜리가 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긴 하지만 흔적만 있을 정도로 미량이다. 소수 5째짜리까지 퍼센트로 해도 0이다 하는 거죠. 하나 더 집어넣으면 1하고 4지만 천연적으로 봤을 때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소라는 것은 이제 보통의 그 천연 상태에서는 수소 질량 1짜리, 2짜리, 3짜리 세 종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탄소를 만약에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6개, 6개, 6개 들어있는데 여기서 여기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6 원자 번호와 질량수, 존재 비율, 퍼센트로. 중성자 하나 추가하면 C13이 되면서 1.07%가 있다. 하나 더 집어넣으면 흔적만 있다. 흔적만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0으로 돼야 더 집어넣으면 0이죠. 이런 거는 천연 상태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15 카본 15 이거는 별로 바뀌는 게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중에 원소 하나를 선택해서 기본적으로 제일 흔한 거를 여기 세팅을 해 놓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도 됩니다. 빼면은 빠지는 대로 여기 그대로 표시될 테니까 0이 되면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빼보기도 하고 더해보기도 해서 이름 확인, 여기 숫자 확인하고 퍼센트를 확인해서 숫자가 있으면 존재하는 거다. 트레이스까지는 있는 거다. 나중에 여러분이 과제에 산소 가지고 똑같은 거를 해보는 거거든요. 산소에는 어떤 동위 원소들이 있을까? 요 기호와 퍼센트 첨가해 가면서 기호와 퍼센트 이런 거를 있는 대로 적는 게 오늘의 과제 중에 하나예요. 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과제를 간단히 얘기하면 과제 3번은 현재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아까 수소와 탄소에 대해서 해본 것처럼 산소에 대해서 중성자를 넣었다 뺐다 해보면서 이 기호와 존재 퍼센트 요거를 세트로 적어서 내는 겁니다. 이게 3번 과제예요. 자, 1번 과제는 1번, 2번은 다 책에 있는 과제니까 여러분이 책을 참고하면 될 거예요. 간단히 과제 얘기하고 오늘의 그 강의는 끝낼게요. 자, 연습 문제로 가서 1번 과제는 2장에서 12번, 16번,
18번이에요. 전부 동위원소 표시와 관련돼서 한쪽 형식을 주고 다른 쪽을 물어보는 거니까 뭐 굳이 뭐 시간 관계상 설명은 따로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쌍둥이 문제처럼 비슷한 게 홀짝으로 되어 있는데 홀수번의 이 문제는 뒤편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12번이 과제인데 이거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은 11번을 한번 풀어보고 답지를 확인해 보면 똑같은 형식이니까 12번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번, 16번, 18번 이게 1번 문제예요. 2번 문제는 22번 평균 원자량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퍼센트와 질량을 두 종류를 소개해 놓고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 봐라 하는 거예요. 3번 문제는 인터넷 접속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는 산소에 대해서 요 동위원소 표시와 천연 존재 퍼센트 요거를 짝으로 있는 대로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 자, 과제는 3개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